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입니다. 월세살이, 전세살이 하면서 서러운 경험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협약식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임차인들이 최대 8년간 임대료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당당한 임차인 권리 찾기 인프라를 구축하게 만든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관련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남인순 최고위원님 참석하셨고요. 예. 국토위 간사이신 윤관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법사위원이신 표창원 의원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원식 전 을지로 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예, 김성환 비서실장님, 예, 이해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주당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런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제일 어려운 게 주거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주 그 절망을 느낄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이런 협약식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강동구에 있는 그 공공임대 아파트를 한번 가봤는데, 그 아파트 아주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 낳으면은 살기 어려운 그냥 신혼부부들 둘이는 살지만 아이가 있으면 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거라도 있으면은 그나마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거보다는 아이가 하나 있어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임차인에게는 4년 또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인상폭도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해서 안정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의 임금으로는 자기 혼자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좀 더 확대되길 좀 바랍니다.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해주는 그런 이런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서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당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다음 주에 이제 이 다음 주가 아니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구만요. 금요일 날 구로구에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한번 방문을 또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젊은 사람들에게 주거를 안정시켜주는 정책을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생위 연석회의 가계부담 개선 분과위원회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 소분과위원장이신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민석 연석회의의 주거세입자 보호 강화 분야 책임으로서 이번 협약식을 준비 진행해 왔습니다. 어제 또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에 의해서 정책위 수석부장을 맡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업무 협약식을 위해 노력해 주신 남인순 최고위원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와주신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관계자들, 또 당의 많은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협약식은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이 지난해 12월 4일 민생연석회의 주거분과 1차 회의를 통해서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찾기를 주요 아젠다로 결정을 했고, 올해 1월 8일에는 임차인 권리찾기와 임대차 안정화 정책 관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 임대주택 제도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3월에는 법무부와 함께 계약 갱신제도 도입 간담회를 열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오늘 협약식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협약식이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14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입자들은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들 주택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자인 세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협약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안내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저 또한 국토교통위 간사로서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거세입자 보호 강화 소분과에서 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표창원 의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업무 협약식 갖게 돼서 너무나 좀 감격스럽고요. 그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전 위원장님, 그리고 남인순 위원장님, 또 윤관석 책임위원님,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따가운 이야기 많이 해주신 우리 민달팽이 유니온, 그리고 김남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저희 임차인 보호 활동은 국토부 중심으로 주로 진행돼 왔지만 우리 김호수 차관님을 비롯한 법무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외국의 임차인 보호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시해 주셔서 좋은 보고서도 나왔고요. 이번 업무 협약식도 함께 해주시게 되었고, 아무래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이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저희 법사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종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서 이제 윤관석 책임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동안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고, 더군다나 임대차 사업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많은 유인 요소를 제공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이 좀 미흡한 상태이고, 등록을 하신 임대사업자에게 세들어 계시는 임차인들조차 본인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활동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오늘을 시작점으로 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는 이제 등기에 이게 등록 임대 주택이라는 것을 부기하는 그런 것을 의무화하는 이제 법도 지금 저희가 제출되어 있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 활동하는 데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챙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등록 임대 주택 제도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요. 법무부의 김호수 차관의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법무부 차관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계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민생연석회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부 지자체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법무부가 또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우리 국민 가구 10가구 중에 4가구가 임차 가구라고 합니다. 또 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소유하는 것에서 이제는 거주하는 것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 가구는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대 가구 증가는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러한 임차인들을 위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비롯해서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역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되어 임차인의 충실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연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정부 한 주체로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오늘 체결하는 업무 협약이 각 참여주체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잘 이행되어 국민의 주거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업무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협약문의 주요 내용을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주무부처인 우리 국토교통부의 박선우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정부가 2017년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임대 등록 주택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한 136만 호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등록 임대주택의 양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이를 내실 있게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1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시스템 구축,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여부의 검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요 입법 사항을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협약식에 앞서서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협약서는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를 적극 협력하고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등록 시스템의 일제 정비,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임대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를 추진합니다. 또한 임대등록 업무에 필요한 지자체의 인력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 간의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제도 및 행정적 협력 사항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차인의 당당한 권리 찾기 지원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 수도권 지자체에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문 서명이 있겠습니다. 제5차 민생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차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무총장 윤호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본부장입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 이재광입니다. 예, 한국 중소상인자영업가 총연합회 회장 방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간단체 소통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예, 이해찬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5차 민생연석회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한 지 7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5번째 회의를 갖는데 조금 전에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주거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는 민생연석회에서 정한 5대 민생의정 중 하나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과제였습니다. 당과 정부 지자체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로 연대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 보장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돼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로페이 등 소분과별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제로페이에 관련해서 지난 3월 5일에 관악구 신원시장 제로페이 존 현장을 방문했던 생각이 납니다. 당시 도입 2달 만에 가입자가 8배나 증가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고 빨라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가계부채 완화, 편의점 최저 수익 보장, 하도급 납품 단가 조정 등에 대해서도 잘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협회를 지난번에 가보니까 소비자 숫자에 비해서 편의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온라인 구매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편의점이 좀 어려워져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좀 면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지금 다뤄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지금 국회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국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법안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고용보험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이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매듭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 세계 경기가 지금 갈수록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아주 갈등을 풀질 못해서 악화돼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6월에 열리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미중 회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매듭을 못 풀면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재정의 기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해서 추경 회의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빨리 국회에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생연석회에 참여하는 민생단체들의 소통 대표인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민생연석회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을 했었고,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제로페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에 있어서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 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들을 뭐 봉제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산업의 전속 거래 부분에 있어서의 불공정 문제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가게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게들이 특히 이제 가계부채 문제하고 주거비 문제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주거비 문제와 관련을 해서 한 140만에 달하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임차인 이제 세입자 보호 방안 정책들이 추진되는 협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양도소득세 면제까지 해주는 이제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반해서 막상 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그 세입자들은 이게 등록된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잘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행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의 임대차 등록제도에 의하게 되면은 그 등록된 임대차가 임차인에게 통지가 돼서 임차인이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임대차 등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좀 지나치게 임대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고 임차인 보호가 미흡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제 임대차 행정은 세계적으로는 대도시 행정인데 그 대도시를 맡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같은 곳에서 등록되어 있는 세입자들에게 등록된 임대주택 여부들을 안내를 해주고 임차인들이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서 계약갱신제도와 같은 이제 자기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주거 문화, 주거 안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행정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서구 유럽이나 일본,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계약갱신제도와 같은 그러한 이제 임대차 안정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중요한 행정개혁의 계기를 만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이를 계기로 해서 가계부채 문제와 같은 가계가 안고 있는 이제 이런 민생 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나가고, 또 우리 자동차 산업이나 가전이라든가 많은 사업에 있어서의 지금 구조개혁이 시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이런 전속적인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보다 대등하고 수평적인 그런 네트워크 구조로 우리 산업이 재편될 수 있는 그런 민생개혁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생연석회의가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